삶의 어디쯤인가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껏 없었다면 앞으로 언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나라는 존재 자체의 본래 성품을 깨닫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구도라고 합니다.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현재 인류는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참으로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무위해공님의 책 나는 없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참나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책세상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다에 바람이라는 조건이 불면 잔잔한 하나의 상태였던 바다에 수십억만 개의 파도와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약 파도에게 개체의식이 있다면 하나의 파도가 일어날 때 자기는 태어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이쳐 살다가 사라질 때 자기가 죽는다고 여길 테죠.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본래 하나인 바다가 잠시 모습만 변화되었을 뿐 자기는 그냥 바다인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파도가 바다에서 떨어져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파도에게 의식이 있다면 일어난 그놈은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할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본래 성품인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도 바다였고 파도가 일어난 지금도 바다이고 파도가 사라진 후에도 그냥 바다인 겁니다. 따라서 파도가 생했다, 멸했다 하는 그것이 본래 성품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단지 조금 변화된 모습일 뿐인 겁니다. 바다 입장에서는 태어난 놈도 죽은 놈도 없는 거죠. 모습만 바꾼 것이지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단 말인가요? 그러나 파도에 초점을 맞추면 파도가 생했다가 멸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의식이 이 개체에 묶이게 되면 그 의식이 개체의식이 되어서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나는 따로 태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도 아닌 것이죠. 본래의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생불멸인 거죠. 참나는 영원한 존재인 본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십억의 허상들이 떴다 사라질 뿐,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질 뿐, 바다는 그냥 바다인 겁니다. 파도가 일어난 상태를 색이라 하고 파도가 사라진 잔잔한 상태를 공이라고 한다면 바다 그 자체가 절대인 본래 성품입니다. 인식의 틀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깨달은 사람은 바다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개체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깨닫는 순간 아, 나는 본래 바다였구나. 나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였구나.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본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 수십억이 떴다 사라졌다 하면서 존재해도 전체는 그냥 하나인 겁니다. 인간의 몸은 수십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들이 모여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포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만 나이고 옆에 있는 세포들은 다 너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세포 하나당 평균 수명이 3, 4개월이니까 나는 3개월 전에 태어났어. 지금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나는 죽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세포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죽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러한 세포들이 이 몸속에 수십조나 되고 그 세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교체되면서 몸을 유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전체, 수십조의 조화로 이루어진 이 전체를 나라고 하지 세포 하나를 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식을 좀 더 넓혀서 우주를 하나의 몸으로 봐보죠.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2천억 개의 별들이 있으니 태양계는 티끌만하게 보이겠죠. 그 태양계에서 지구는 8개의 행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구 안에 붙어 있는 나라는 이 존재는 크기로 따진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서의 나는 이 몸속에 들어있는 수십 조의 세포들 중 하나인 세포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주의 시간대로 보았을 때 인간이 존재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가 과연 이 몸속의 세포가 생존하는 3개월보다 더 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시간대에 비하면 100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살이를 불쌍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주적인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하루살이인 셈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들어있는 세포로서의 인간은 마치 이 몸속의 세포가 3, 4개월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면서 이 몸을 유지시키는 것과 같이 우주라는 유기체 속의 하나의 부분으로 계속 교체되어 가는 겁니다. 연기적 방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이 개체의식이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하나로서 나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 몸 하나만 나라고 합니다. 마치 파도 하나가 개체의식을 가지고 바다가 잔잔했을 때 나는 없었다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날 때 내가 태어났고 또 파도가 쓰러질 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의 60억 인간들이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성품인 오직 하나의 상태, 파도를 보지 말고 바다의 상태, 이 개체를 보지 말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개체의식이 아니고 순수의식으로 본래 성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이것은 내가 아니고 참나인 본래 성품에서 변화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본래 성품이 수십억만 개로 쪼개졌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하나이고 이것들이 무수하게 떴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므로 그런 티끌과 같은 현상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개체의식, 즉 에고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바다의식, 즉 전체적 본래 성품인 순수의식으로 그냥 있으면 헷갈리거나 착각할 것도 없을 텐데 왜 개체의식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너라고 생각해서 시비분별하고 집착해서 고통받고 사는 걸까요? 그것은 절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현상계의 상대적 존재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상대적 개념을 뒤집어 쓰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고 저것은 너라는 분리 개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현상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착각하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투영된 생명체는 튀어나오는 그 순간 상대적 존재로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개체의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체의식이 마치 막이 씌어진 것처럼 틀에 뒤집어 씌인 것처럼 갇혀 있다가 이 틀이 벗겨지게 될 때 전체가 그대로 하나로서의 나라는 순수의식이 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보면 부처고 중생이고 분별이 없는 겁니다. 무아의 의식으로 절대 진리인 본래 성품의 측면에서 보니 모두가 부처라는 말인 거죠. 모두가 본래 성품 그 자체인 겁니다. 단지 다양하게 펼쳐진 현상계에서의 배역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 본래 성품에서 투영된 상대적 현상계는 시비 분별심 없이 순수의식으로 봤을 때 있는 그대로가 진리이고 흘러가는 그대로가 순리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